남과 북이 네. 미사일을 8발씩 주고받는 네. 그게 동해상으로 음. 진짜 불쌍한 바다만 불쌍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래, 새우, 오징어가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요. 왜 바다에다 쏘고 지랄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6발이죠. 16발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와 양상이 다른 게 네. 북한이 올해 18번째 발사입니다. 그렇죠. 18번째죠. 어우, 뭐 어마어마하게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전쟁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에는 새로 개발 중인 무기를 네.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발사가 많았다면, 근데 이번에 쏜 8발의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지고 성숙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합니다. 의미가 네. 다른 게 네. 이거는 전술 연습이라고 봐야 돼요. 전술 연습.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하나에 섞어서 쏘는. 아. 그러니까 저기 메이저리그에서 유현진이 직구도 던져보고 네. 체인지업도 던져보고. 아, 네. 체인지업이 제일 좋은 거죠. 이래가지고 타자를 농락하잖아. 이렇게 네. 섞어보는 거거든. 단순하면은 얻어 터진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저도 근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네. ICBM하고 단거리 종류가 미사일을 다르- 네, 네, 종류가 그것도 다른 각기 다른 네 지역. 군데 장소에서 네, 다른 곳에서 네 군데 장소에서 한 표적을 향해 가지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네.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의 미사일의 위력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부터 요격해야 되냐? 전혀 다른 종류의 미사일들이 그렇죠. 다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냥 날아오는 게 탄도 미사일, 뭐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전술 미사일이 날아왔다. 네. 뭐 그건 패트리어트로 어떻게 추적하고 잡는다. 네. 근데 그쪽 옆에 보니까 이스칸데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쑥 가라앉았다. 또 솟구쳐 올랐다가 나중에는 수직으로 또 내려 꽂혔다가 미사일이요? 이게 바로 마구 변화구라고. 느려. 미사일이 그렇게 날아갑니까? 느리고 불규칙한 교전. 이걸 먼저 해야 될지. 그거는 타격이 가능합니까? 물론 속도가 느려서 아. 그 저기 국방부는 요격할 수 있다. 네. 기존의 패트리어트 체제로 된다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섞어서 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여러 구종을 네. 다양하게 하니까 안 맞는 거고 그렇죠. 타자. 혼란에 빠지는 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중거리 ICBM까지 있으면 또 미국은 그걸 먼저 하겠죠. 제압하길 원할 거니까 네. 원점을 타격한다. 뭐 도발 원점을 우리가 미사일로 타격한다 그러는데 그 도발 원점이 어디며 그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되며 이런 것들로 해서 상대방을 긴만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런 전술들이 실험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과거에는 어떤 뭐 전술핵 내지는 어떤 ICBM 내지는 어떤 그런 미사일의 어떤 개발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발사가 아닌 네. 이건 완전히 다른 이미 완전히 다 섞여 다 버린 섞여 거예요. 있는 그런 미사일을 사실상 전술 형식으로 네. 그냥 쏴버린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이제 곧 7차 핵실험이 진행이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력이 강한 폭발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무기에 전부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도, 네. 저위력 핵탄도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전술 핵이라 그래요. 전술 핵.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비하게 깔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7차 핵실험, 즉 소형 핵폭발. 이번에 하게 되면 7차 핵실험의 소형 핵폭발을 그러면 보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전술 무기화 이런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와, 그러면 엄청나네요. 이 미사일 발사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핵탄두가 화살이라면 네. 그 미사일은 활이 되는 거죠. 네. 활과 화살의 관계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굉장히 지금 뭐 그 저기 곧 한반도에 네. 어떤 지형이 흔들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뭐 그러니까 우리도 8발 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에이타킴스라고 하는 그 에이타킴스. 미국에서 도입한 사정거리 300km 네. 전술 미사일을 우리가 쏜 거거든요. 어제 계속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들에서 준비한 그 핵무기 아니잖아. 핵무기 아니죠. 거기다 미국에다가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야. 뭐 우리 무기도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서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7발 중에 7발은 우리 거고 네.
같은 동종의 미사일을 한 발은 미군이 쏴준 거예요. 미군이 한 발. 이래서 8발입니다. 8발.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 매번 이런 식으로의 소모적 대응. 예? 그러니까 지금 대응 태세를 자꾸 보여주는데 네. 한반도에서 어떤 이 군사적 긴장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대응 능력, 그러니까 티포텟이라고 하죠. 네. 북한이 한 대 때리면 우리도 한 대 네. 때리고 네.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면 북한이 쏘는 것 자체를 억제하고, 네. 이런 어떤 위기를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네. 거냐?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냐, 억제 전략이 중요한 거냐? 네. 이렇게 하면은 중학생도 다 알아요. 억제가 중요하지 어떻게 대응이 중요합니까? 대응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항상 북한이 먼저 쏘면 우리가 뒤따라 쏘다 보면 네. 항상 우리는 수세에 몰리는 방식 아니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야. 선제 타격이라 그러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한 발에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미사일을 왜 쏴? 그런데 지금 그 어제 쏜 것을 가지고 뭐 저기 정부나 국방부나 보수 언론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북한의 강력한 대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의 메시지다. 네. 자, 우선 북한으로서는 네. 아니 뭐 우리는 지금 이 전술핵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게. 미사일을 섞어 쏘는 ICBM까지 같이 쏘는데 네. 쟤들 300km 저거 얻어 맞아봤자 아프지도 않은 거 재래식 탄도 네. 그걸 갖고 쐈다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냐? 그러면은 물론 방산업체는 좋겠지. 군의 주문 물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계속 또 어차피면 네.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네. 더 공급해서 더 팔 수 있으니까 무기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의 대응은 소모전이에요. 어떤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지형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풀인되지만 네. 이런 부분들로 계속 물량 소모전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북한은 이제 나중에 ICBM을 쐈을 때 우리는 동종의 미사일이 있냐고. 그러면 뭐 현무2나 네. 현무 미사일 중에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네. 탄두 중량이 지금 2톤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탄두 알려져. 중량만요? 탄 2만. 탄 2만요? 2톤이요? 오, 그게 이제 내려 꽂히면은 작은 핵무기에 그러니까요. 버금가는 위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런 걸 발사한다든가 뭐 다른 뭐라도 이제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런 미사일을 어디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한이 같이 뻥뻥 싸대가지고 그 동해 일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이 맞나? 음. 그 방식이 맞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술핵, 네. 소형 핵 실험 지금 뭐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상 북한이 곧 북한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 네. 오늘도 오전에 지금 그 한미 당국 그 우리나라에서 외교 차관이죠 조현동 외교 차관하고 미국에서는 웬디 셔먼 네. 국무부 차관 회의를 뭐 갑자기 해가지고 한미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것도 새로운 모습이에요. 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할 경우 아예 이제 뭐 가정법이긴 하지만 네. 할 경우에 이미 한미 간이 포함해가지고 북한의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미 사실상 먼저 발언을 해놨어요. 아니 근데 뭐가 있을까요? 추가적인 제재라는 것이. 예,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네. 하는 국제 제재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한미나 미국 단독으로 하는 제재가 있어요. 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돼 왔는데 네. 가장 중심 제재 기본틀, 북한 핵을 관리하는 기본틀은 누가 뭐래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기초한 네. 국제 제재입니다. 국제 제재. 예, 이게 그렇죠. 기본틀이고. 네.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켜서 지금까지 징벌을 해왔다. 총 6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 통과돼 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결의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가 됩니다. 그 효과가. 그러니까 계속 제재 결의안은 새로운 게 나와야 촘촘하게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뒷구멍이 계속 뚫리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결의안은커녕 의장 성명도 채택을 못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반대를 거죠. 했죠. 이게 네. 바로 미중 전략 경쟁,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진 미러 이 장기 경쟁 체제. 네. 예, 이것에 불똥이 튄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국제 관리의 기본 틀이 와해돼 버린 거예요. 붕괴된 거라고. 그렇군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북한을 관리해 왔던 거는 4자 회담, 6자 회담 네. 또는 유엔 안보리와 같은 이 다자주의의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네. 북한이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제재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이 기회의 창문을 열어버린 거라고. 이제 북한 신났어.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 네. 신이 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북한 뭐 ICBM 뭐 발사하고 할 때도 미국에서도 뭐 안보리 제재 위반했고 뭐 말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어떤 것들 액션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미일이 아무리 북한을 뭐 고립 제재 시킨다 한들 네. 중국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북한은 이 기회에 더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한반도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지방선거 대선에 이렇게 그 쏠려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위험해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이 국제 체제가 탈냉전 이후 30년 동안 네. 이 어떤 주변 질서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이 균형과 다자주의 외교가 다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 규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그 이준석 행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